안녕하세요. 마레용TV 조윤숙입니다. 오늘은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12월 달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 달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12월은 다음 학년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을 알아보시죠. 학원을 안 다니던 아이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바꾸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기존 원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반면 플러스 외부에서 우리 학원을 검색했을 때 우리 학원이 잘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에 대한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오늘 한 원장님과 제가 미팅 진행을 했거든요. 그분께서는 기존에 공부방 운영을 하시다가 학원으로 확장해서 나온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원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균형을 좀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사례를 조금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학원이 사실 장기적으로 좀 잘 성장하고 운영하려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기존 원생을 잘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꾸준하게 신규 원생의 유입이 있어야 돼요. 보통 원장님들께서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는 굉장히 잘하세요. 우리 아이들 뭐 성적 관리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습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반면 외부 원생의 신규 원생의 유입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조금 생각보다 많이 시간과 노력을 분배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잘 가르치면 알아주시겠지. 열심히 잘 가르치면 입소문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여전히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서 소개가 나오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과거와 조금은 어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는 정말 소개만으로 진짜 운영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인 소개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그곳을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나와 우리 아이가 원하는 방향과 잘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점은 아무리 지인 소개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요즘에는 블로그라든지 우리 학원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보 플랫폼은 너무너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내부 원생의 내실을 다진다라는 명분으로 외부의 이런 기본적인 좀 온라인 세팅을 잘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미팅 진행했던 이 원장님께서는 공부방 운영하시다가 확장해서 나오시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돼서 확장해서 나오시게 된 케이스고 아무래도 기존 원생을 데리고 나오셨다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내부 원생의 좀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좀 집중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존에는 이제 보습 과목 위주로 국수사과 위주로 수업 진행을 하다가 영어 과목이 추가가 되었어요. 내부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외부 홍보는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제가 그 부분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미팅 진행을 했거든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기본인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3명의 고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비용을 결제해 주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 모두의 어떤 다양한 의견과 니즈를 잘 조율해 가면서 우리가 팀으로 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데 부모님들에게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내가 노력한 만큼 전달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는 걸 엄마가 알아야 엄마의 만족도가 지속이 되어야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재결제와 장기 재원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수업이라든지 너무 이제 아이들 케어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별도로 여기에다가 시간과 노력을 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반드시 학부모님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음 학년에 우리 아이가 이 공간에서 계속 공부를 해도 놓쳐지는 부분은 없는지 고객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잠재적인 걱정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내가 예방주사를 놔주셔야 돼요. 학부모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신규 원생 모집에 조금 더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걸 봤냐면 이제 보통 보는 게 우리가 네이버 검색해서 소비자 리뷰, 방문자 리뷰, 영수증 리뷰죠. 그거 다음에 블로그 리뷰를 보는데 학원은 블로그 리뷰라는 거를 원장님이 쓰지 않으시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 학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내가 막 내 블로그에까지 쓰면서 홍보를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리뷰 다음에 이 블로그 리뷰를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으시면 이 리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그 영수증 리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영수증 리뷰가 몇 개 달려 있는데 리뷰가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굿, 좋아요, 굿. 근데 저희가 무슨 동네 식당이나 카페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뭔가 그런 간단한 서비스 공간은 아니잖아요. 학원이라면 원장님께서 애쓰시는 만큼 그게 어떤 고객들의 리뷰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였고 옆에 제가 블로그 리뷰가 하나 있길래 눌러봤더니 이 안내가 있더라고요.
영수증 리뷰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선물을 드리면서 리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 학원을 검색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영수증 리뷰가 너무 무성의해. 그래서 내가 블로그 리뷰를 눌러봤더니 블로그에 이벤트 합니다. 영수증 작성해 주시면 뭐 커피 선물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이래서 이게 썼던 이벤트구나. 고객들이 만족해서 쓴 리뷰가 아니라 이벤트 하니까 썼나 보네가 연결이 되니까 조금 신뢰가 덜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한참 밑에 내려가 보니까 한 분 정도가 굉장히 좀 진정성 있는 후기를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길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고객들한테 리뷰를 할 거면 평소에 원장님한테 그 감동받았던 포인트를 좀 살릴 수 있게 팁을 좀 주시거나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이 리뷰의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리지 않으면 원장님께서 그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있어도 프랜차이즈 홍보를 하시면 안 돼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은 그냥 어머니들께서 많은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 프랜차이즈 때문에 절대 우리 학원을 결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원장님의 색깔과 교육의 철학 방향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글 몇 개를 써주시면 그 글 몇 개가 정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10개가 안 되는 글을 써놨거든요. 근데 그 10개가 안 되는 글로 고객이 한 15명 이상이 신규 원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외부에 홍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정도 들어왔고 최소로 잡아도 6개월 이상은 다 제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10개 정도가 안 되는 글 가지고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상 원장님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마케팅이 사실은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원생의 내실을 다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시는 것만큼 반드시 어머님들이 그걸 알 수 있게 잘 알리셔야 된다는 거 하나. 자, 내부 원생 잘 내실을 다졌으면 학원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신규 원생 유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과거처럼 소개만으로 계속해서 원생이 들어오는 세상은 아니다. 소개를 받았다 해도 반드시 내가 스스로 정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나의 교육 철학, 방향성, 어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녹여낸 어떤 우리의 그런 블로그라든지 그런 우리 학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반드시 검색이 되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멘토인 그랜 카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처음에 돈을 make it, 벌어라. 그 다음에 keep it, 유지해라. 그 다음에 multiply,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생이 이탈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원생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멀티플라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목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고 기존에 수학하던 학생에게 영어 과목을 추가해서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형제라든지 지인의 어떤 소개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앞단의 만족도가 충족이 되어야 이런 멀티플라이가 가능한 건 맞긴 한데 하지만 원장님들께서 외부에 있는 고객 대상으로도 정말 우리 학원이 잘 알려줄 수 있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시고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애타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 역시도 제가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사실 저도 그렇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저희 학원이 소개로 거의 다 소개로 많이 들어왔고 소개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 제가 운영했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계속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저랑 똑같은 간판을 다른 학원이 저를 포함해서 4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4개의 학원 중 왜 저희 학원을 선택하셨나를 물어보면 제가 썼던 블로그의 글을 보고 똑같은 프랜차이즈만 이 원장님에게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학원이 훨씬 더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원장님들께서도 12월 달 물론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꼭 놓치지 말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